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코어 팀에서 스텔라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면서도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분석과 인사이트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볼게요. 스텔라 프로토콜 19에서 21호의 업그레이드가 끝났고 이제 23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숫자만 바뀐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큰 폭으로 바뀌는 거랑 비슷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앞으로 파이코인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방향성을 좌우하는 커다란 분기점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대체 프로토콜 23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파이코인을 단순히 보내고 받고 지갑에 담아두는 정도의 기능을 주로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는 그 틀을 완전히 깨고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앱들이 탄생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려는 시도예요. 쉽게 말해서 마을에 단순히 길만 닦여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도로 옆에 상점도 생기고 은행도 들어오고 시장도 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만 있을 때는 오가는 것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장사하고 새로운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술적인 말들은 잠시 뒤에 풀어드릴 건데 먼저 질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숫자로 된 변화는 사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파이코인 네트워크는 초당 수십에서 수백 건 수준의 거래만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토콜 23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초당 5,0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은 마치 사람들이 좁은 다리 하나를 건너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못 지나가니까 뒤에 줄이 길어지겠죠. 그런데 프로토콜 23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병렬 처리 덕분에 이제는 다리를 여러 개 동시에 놓아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다릴 필요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거래가 몰려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막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파이코인을 보내거나 어떤 앱을 이용할 때 예전에는 몇 초 혹은 몇 분씩 걸리던 과정이 거의 즉시 끝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라이브 상태 우선순위화라는 기능인데요. 이건 데이터를 더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장부를 일일이 꺼내 확인하면서 기록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필요한 정보는 미리 손에 들고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거래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되고 거래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프로토콜 23은 단순히 기술자들만 흥분할 만한 변화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인 우리 모두에게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한 경험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변화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가 원활해지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더 흥미로운 건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게 도대체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김치 주문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전에는 김치를 받으면 그때 돈을 내야 했죠. 그런데 스마트 계약이 있으면 김치가 배송 확인되는 순간 자동으로 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이 확인하거나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실행되는 거죠. 바로 이런 기능이 소로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러스트라는 안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웹어셈블리 환경 덕분에
빠르고 안전하게 계약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파이코인이 단순한 화폐로만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앱, 서비스, 금융 프로그램들이 생겨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파이코인으로 뭘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친구에게 보내고 받는 걸 넘어서 파이코인으로 운영되는 마켓플레이스,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디지털 자산 거래 같은 것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이코인이 전 세계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스마트 계약이 결합되면 다른 블록체인보다 훨씬 빠르게 실생활에 녹아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언제쯤 이런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궁금증일 겁니다. 아무리 멋진 기술이라고 해도 당장 내 지갑이나 내 거래 속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와닿지 않거든요. 실제로 파이코인과 스텔라 네트워크는 이런 변화를 한 번에 들이붓지 않습니다. 먼저 테스트넷이라는 가상의 연습장에서 실험을 해요. 테스트넷은 말 그대로 시험판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능들을 설치하고 버그를 찾아내고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프로토콜 23이 테스트넷에서 열심히 시험 중이에요. 여기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보안에 구멍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메인넷이에요. 메인넷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본판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직접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쉽게 비유하자면 자동차 회사가 새 모델을 발표했을 때 바로 판매하지 않고 먼저 시험 주행을 하고 충돌 테스트를 하고 각종 안전 점검을 거친 뒤에야 판매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코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점은 언제일까요? 보통 이렇게 규모가 큰 업그레이드는 단계를 나눠서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먼저 테스트넷에서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 다음에는 메인넷의 일부 구간에 소규모로 적용을 해보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마지막으로 전체 메인넷으로 확산되어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테스트넷에서 막바지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도 실제 환경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단순히 기술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에게 곧 체감할 수 있는 미래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우리 지갑과 거래에서 가장 먼저 달라질 부분은 무엇일까요? 업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메인넷에 적용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 중 하나는 수수료 절감입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아주 작은 비용이 붙었어요. 은행 수수료처럼 말이죠. 물론 파이코인은 원래부터 수수료가 낮은 편이었지만 프로토콜 23 이후에는 이 비용이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상태 우선순위와 같은 기술 덕분에 거래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저장 장치를 오가며 비용이 발생하던 부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서류를 찾으려고 매번 창고에 내려가서 상자를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는 미리 책상 위에 꺼내두는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도 줄고 비용도 절약되겠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코인을 활용해 소규모 결제를 한다고 해봅시다. 커피 한 잔 값 같은 작은 금액일 때 수수료가 비싸면 거래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하지만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다면 이제는 일상적인 소비에서도 파이코인을 사용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변화는 개발자와 기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 다양한 서비스나 앱을 파이코인 생태계 위에 얹을 수 있게 되거든요.
마치 인터넷 요금이 저렴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 것처럼요. 결국 수수료 절감은 단순히 돈 몇 원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파이코인이 진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쯤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프로토콜 23은 이미 테스트넷에서 여러 차례 시험 주행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속도, 안정성, 그리고 보안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요. 자동차로 치면 시험 주행과 충돌 테스트 같은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끝나면 곧바로 메인넷 적용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보통 이런 업그레이드는 3단계로 진행돼요. 첫째, 소규모로 제한된 환경에 먼저 적용해보고, 둘째, 문제없이 돌아가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방식이죠. 이 과정을 통해 수천만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점은 멀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몇 달 안에, 늦어도 1년 이내에는 본격적으로 메인넷에서 프로토콜 23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단순히 속도가 빨라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앱들이 등장하면서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확실히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새로운 기술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토콜 23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옵니다. 프로토콜 23도 마찬가지예요. 기대되는 변화가 크지만 그만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문제입니다. 아무리 테스트넷에서 수천 번 시험을 한다고 해도 실제 메인넷에서 수천만 명이 동시에 쓰는 환경은 또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버그나 예상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은행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처음 며칠간은 인터넷 뱅킹이 원활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적응 문제예요. 거래가 빨라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좋긴 하지만 시니어분들이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화면이 달라졌지?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같은 당황스러운 순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안 리스크입니다. 스마트 계약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그만큼 해커들이 노릴 수 있는 지점도 늘어납니다. 계약 코드에 숨은 약점이 악용되면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점검과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새로운 기술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늘 따라오는 그림자일 뿐 극복 불가능한 벽은 아닙니다. 안정성은 꾸준한 업데이트와 검증으로 개선되고 사용자 적응은 친절한 가이드와 학습 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안 역시 개발자와 커뮤니티가 함께 지켜내야 할 영역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 변화를 단순한 기술적 소식으로 넘기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파이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 진짜 생활 속 블록체인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여부는 바로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일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할까?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태도. 사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근차근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죠.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조차 낯설었고 온라인 뱅킹은 위험하다고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영상통화를 하고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파이코인과 블록체인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새로운 편리함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정보를 꾸준히 접하고 작은 것부터 직접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코인을 단순히 보관만 하지 말고 소규모 결제에 한번 써본다든지, 새로 생기는 앱이 있으면 큐리어시티 차원에서라도 눌러보고 탐색해보는 거죠.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기술이 한 발 앞서가도 우리는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히 코어팀이 업데이트를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파이오니어 한 사람의 사용 경험과 피드백이 쌓여야 네트워크가 더 튼튼해지고 더 실생활에 가까워집니다. 앞으로 파이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수많은 서비스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디지털 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업그레이드 소식은 바로 그 미래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인 셈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을 즐기면서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 라는 기대감을 품고 지켜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